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입니다. 오늘 길고 긴 오후였지요. 네. 오늘은 영서사 제34기 2차 워크숍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맞죠? 우리 첫째 딸이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뭐 무교인데 절에 가끔씩 가시니까 불교로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처갓집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우리 딸이 우리 집 사람이 둘째 딸이거든요. 첫째 우리 그거는 첫째 이제 우리 집 사람 언니는 가톨릭에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처남이 둘인데 처남 둘 다 가톨릭 신자거든요. 우리 전부 다 원래 우리 처형이 가톨릭을 믿어가 온 집안을 다 가톨릭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상하게 종교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뭐든 복만 많이 주면 오케이다.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도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또 성당 가서도 열심히 절하고 전에는 한번 또 일본 신사가가 또 절하려고 그러니까 야 여기는 안 된다. 신사는 안 된다.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뭐 절에도 가도 인사하고 불공도 드리고 아무 데를 가서 또 우리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형이 큰 딸을 우리 딸이 셋이거든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인데 첫째 딸은 굉장히 좀 독실한 가톨릭으로 우리 처형이 선교를 했어요. 둘째 딸은 완전 날라리예요. 가톨릭에 그 세례 그것도 받아놓고 잘 안 가요. 자기 필요할 때만 가고. 근데 첫째 딸이 이제 우리 막내 딸이 가톨릭을 가라 하니까 안 가겠대. 자기는 불교가 절이 좋대.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절은 다 댕겨. 봉은사, 조계사, 길상사 또 무슨 절 다 댕기고 가거든. 그리고 요번에 대구에 볼일에서 이어왔더니 대구에 또 동화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불공 드리고 절반까지 먹고 또 사진 찍어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양쪽에 다 보험을 일단 들어놨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참 피곤한 데다가 강의를 했는데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쌤들 침묵을 하는데 내가 아마 얼굴 봐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의 원리 3원칙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에 비례한다. 두 번째는 초음파의 반사는 물질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의한다. 물질이 고에코 반사물을 두면 고에코가 될 거고 내부가 고에코 물질이 없더라도 음양 계면차가 심한 헤테로지너스한 물질이 구성되었을 때는 경계면에서 반사를 마해가 고에코로 나온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선생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이건 너무 쉽죠.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평가다.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고에코라도 주위가 엄청 고에코면 저에코입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는데도 너무 공부 잘하는 집단에 가면 열등식. 어쩌면 너는 머리가 나쁘냐 이런 참 너무 야속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선배님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경북고등 서울공대 미국에 가서 박사 따고 또 미국 유명한 대학 교수. 둘째 아들은 경북고등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 김현대 장기 변호사. 셋째 아들이
대구에서 두 번째 잘하는 고등학교 경대, 사대, 부건대, 서울 같으면 경복고등쯤 됩니다. 서울고등. 그래서 경북이대에 나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게 그렇게 후진고등학교 후진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눈에는 서울대학 아니면 그 대학으로 별로 그렇게 후진대 참 이게 답답하죠. 그렇게 됩니다. 상대평가가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고액고에 섬유결합조직,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액고로 나오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페리페럴 콜란지오시는 간내 단간의 페리페럴에서 말적으로 단간하는 세계가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지고 병변이 생기죠. 이런 페리페럴 콜란지오는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고 세포 성분이 적죠. 그래서 대체로 고액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럴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옵스트럭션 되는데 이제 고액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간암은 어떠냐? 판크레아스에 생기는 암 중에 95%가 판크레아 덕트에 생깁니다. 그래서 판크레아 캔서의 이꼴 판크레아 덕털 캔서죠. 사실은 아니죠. 그 위에 랑가스 아일랜드에 생기는 인슐리노마 엔도크라인 튜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IPMN도 있을 수 있고, 뭐 SCN, MCN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대부분 판크레아 닥트에 생긴 캔서가 판크레아 캔서의 95% 이상입니다. 어디서 생기느냐면 여기 판크레아스는 에시나이가 있고 스몰 판크레아 닥트, 라지 판크레아 닥트, 메인 판크레아 닥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몰 페리페럴 판크레아 닥트에서 판크레아 캔서가 생깁니다. 생겨야 이놈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메인 판크레아 닥트를 감싸게 되가 판크레아 닥트를 딜라테이션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판크레아 닥트의 딜라테이션 메커니즘이 판크레아 캔서가 점점 커져가 메인 판크레아 닥트를 완전히 침범해야만이 P닥트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리고 어떤 판크레아 캔서는 P닥트 딜라테이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크레아 캔서는 해부학적으로 어떠냐면 안에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고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을 일으키고 세포 성분이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액으로 보여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판크레아 캔서가 생길 에이지 되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가 아트로피 되어서 판크레아 에시나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에 팻 티슈가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어버리죠. 그러면 에코제니시티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판크레아 캔서하고 에코제니시티하고 판크레아 실질의 에코제니시티하고 비교하면 판크레아 실질 에코제니시티가 판크레아 캔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에코 무슨 뜻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스 실질이 저에코 되고 판크레아 캔서도 저에코 되면 캔서 디텍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올드 에이지나 중년에는 판크레아스가 고에코 되니까 캔서가 저에코의 대조도가 좋아져야 잘 보입니다. 예, 이제 모두 다 참 신앙심이 많이 높아져. 역시 부흥회를 조금 더 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다음에 콜로이드입니다. 자, 콜로이드의 대표적인 우리 갑상선이죠. 갑상선은 여기 실제로는 고에코로 보이죠. 그런데 갑상선은 우리 뭐 물주머니죠, 일종의. 여기에 콜로이드가 있고 폴리큘라 에피세리움이 있습니다. 초음파빔이 에피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영양계면체가 엄청 크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체라서 초음파에서 갑상선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암의 크라이테리아가 4개죠. KT라도 보면 첫째 하이포에코 결절에 suspicious 소견이 첫째는 경계가 lobulated and spiculated 그 다음에 taller than wide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하이포에코가 제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한 개가 들어가면 캔서를 하일리 서스피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로이드 캔서는 왜 저해포가 되느냐? 쇠포가 정식을 하게 돼요. 쇠포가 정식가 콜로이드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캔서의 제일 많은 스타일이 캡슐이 없는 침윤행 암입니다. 그렇죠? 암은 두 개가 있죠. 팽창형 암이 있고 침윤행 암이 있죠. 팽창형은 자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캡슐을 만들 수가 많지만 침윤행 암은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니까 캡슐을 잘 안 만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음파에는 왜 되느냐? 파피러리 캔서는 세포가 굉장히 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투과성이 좋아져가 제거로 보이죠. 여기서 사이로이드 콜로이드를 디스플레이스. 두 번째는 이제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니까 스피큐레이터, 로비레이터 등등을 보이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사모마바드입니다. 이 셰퍼의 폴리큘러 앱세리움이 있고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가는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의 섀도우가 생기려면 3mm 이상 돼요. 근데 요놈이 1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섀도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톨로덴 와이드는 이거는 갑상선이나 유방암은 마찬가지지만 정상 비나이는 양심이 있는 놈들이죠. 자라더라도 세포의 결을 따라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종폭이나 이런 애들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놈들이죠. 그래서 지멋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국의 지금 시진핑 같은 중국 놈은 5만 유해 가스로 산동마스에 다 만들어가 우리나라를 온통 미세 천국으로 미세먼지 천국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항의하면 항의도 하지 마라 하고 누가 잘못했는 거지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 닭발 내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쪽에도 트럼프 행님 같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개패듯이 패버릴 거예요. 전에 트럼프 행이 저 북경에 갔을 때 뭡니까 무슨 그 궁에 갔을 때 트럼프가 포개트에 손 탁 짚고 이렇게 그 궁전을 보고 있는데 시진핑 옆에 보니까 트럼프가 또 소리 포개트 이러니까 자기도 포개트를 탁 연. 근데 트럼프 쓱 보니까 지금 얼른 손을 빼고 차례 자세를 취하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한번 붙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한테 시진핑이가 반격을 했는데 결국은 깨갱이죠. 상대 우리도 빨리 트럼프 형님한테 시진핑한테 한 말 걔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동반대 그거 빨리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 줄여봐도 소용없는 거죠. 한강물에 물고기밖에 안 됩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물질이 있으면 오해권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염증이 생기면 제일 처음에 염증 세포가 침윤이 되면 조직은 처음에는 오해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해서 앞에 염증이 뉴트로필이나 림포사이트 같은 것이 주위에 커넥티비티에 침윤되면 고액으로 되죠. 그러다 좀 있으면 저액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에서 물질이 나와가지고 베슬이 딜라테이션 돼가 플루이드가 보이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죠. 압센스가 생기면 무에코로 되버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저에코로 되는 거. 우리가 저에코로 정상적인 조직에서 저에코 대표적인 게 근육 머슬입니다. 머슬은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잘 통과되죠. 그렇죠. 이 근육이 저에코죠. 자, 그러면 어떤 결절이나 어떤 조직이 저에코가 되는 메커니즘은 첫째는 이 물질이 아이소에코라도 플루이드가 보이면 왜 되죠? 저에코가 되죠.
일본 사람도 술 먹을 때 미저와리 해가지고 소주에다 물을 타 먹는데 그걸 도저히 못 먹겠어요. 소주 맛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그런 걸 먹더라고. 미저와리 해가지고 먹는데 그 나는 스트레이트로 마시게 일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술을 제일 좋네. 일본 사람 술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가 정식이 되면 저해코가 됩니다. 전번에도 말했지 우리가 HCC가 저해코가 되는 것은 세포가 하이퍼플라시아든 튜머든 세포가 밀집이 되어버리면 초음파가 잘 통과하게 되죠. 균질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캔서들은 대부분 저해코로 보이는 것은 세포의 정식이기 때문에 호모지너스한 세포의 정식. 물론 그 세포에 뭐 글라이코젠이 많거나 팻이 많으면 별개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세포가 정식이 많이 되면 저해코가 됩니다. 물이 채이거나 세포의 정식은 저해코가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소에코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우리가 초음파하고 CT는 전혀 진단 방법이 틀리는 거죠. 초음파는 물질의 통과가 반사이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엑스레이 CT는 엑스레이 비비가가 업소션에 의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전혀 틀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초음파는 물을 찾는 데는 귀신인데 공기는 공기 앞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는 보면 그게 이디마토스 체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물이 체인 이런 건 굉장히 잘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초음파가 보면 우리가 리버를 볼 때 HC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나 리버 시로시스에서 초음파면 1cm 되는 결절이 발견돼 가지고 리제네이티브 노즐 발견돼가 CT를 찍으면 영상에만 하면 결절이 없는데요. 그게 초음파에는 보이는데 결절이 안 보여요. 그렇죠? 또 반대인 경우는 우리가 해망지오마인데 해망지오마가 발견돼 가지고 CT를 찍어보면 뭘 하느냐 하면 나는 S3에 발견됐는데 S3도 있고 S2도 있고 S5도 있다는 그걸 딱 보고 그걸 조절해가 보는데 안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에코의 대조도가 주위하고 같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음파는 하고 CT하고는 서로 틀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소에코의 결절 때 결절을 인식하는 경우는 첫째는 이렇게 튀어나올 때 돌출하게 되면 이 결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간접 소견이죠.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에 결절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절은 잘 안 보이는데 센터 부분에 혈관이 방사선상으로 뻗어나가는 소위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 이런 게에서 결절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드문데 서양에는 제법 많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리버를 만들 때 리버는 브라스프라이가 두 군데죠. 헤파틱 아트리 포탈빈. 포탈빈이 4분의 3, 헤파틱 아트리가 4분의 1을 담당하죠. 근데 이 리버를 만든 하나님이 깜짝 실수해가지고 특히 리버의 페리페럴 부분에 포탈빈을 안 만들고 헤파틱 아트리만 만들고 그래 되면 이 리버는 포탈빈 블라스프라이를 받지 못하고 헤파틱 아트리만 블라스프라이 그러면 리버의 그쪽에 구조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센터 부분에 헤파틱 아트리가 방사선상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분지가 하고 거기에 주위에 헤파토사이트가 정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정상 리버 구조하고는 전혀 틀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FNH죠. FNH는 하이퍼플라시아니까 비나인 질환이에요. 이거는 뭐 캔서로 되는 병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감별해야 될 거는 헤파틱 아데노마인데 아데노마는 출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캔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부에 변연의 고에코가 있거나 변연의 저에코가 있으면 센터 부분에 아이소에코라도 결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연 저해코 있는 게 이제 헬로라고 합니다. 헬로. 대포전기 HCC의 노즐라 타입입니다. HCC가 작은 결절이 점점 슬로우 그로잉하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버리죠. 그렇죠? 종격하면 주위 조직이 압박을 내잖아요. 그래 되면 이 조직하고 여기에 압박되는 분하고 세포의 밀도의 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페리페리는 괜찮은데 헬로 부분에 세포가 압착기로 확 눌러있더니 세포 밀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 에코 보게 됩니다.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파이브러스 티슈가 슈도 캡슐이 생기죠. 슈도 캡슐은 파이브러 티슈인데 파이브러 티슈가 고에코로 되지만 HCC에 있는 실질에 비해서는 훨씬 에코제니스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저에코로 봅니다. 그러면 HCC에 노즐라 타입의 헬로가 있다는 것은 이 종괴가 슬로우 그로잉 하는 종괴라는 뜻이죠. 치명형 종괴는 헬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대체로 암은 하이퍼바스큘러 헬로가 많은 종양은 팽창성을 발휘를 하고 또 헬로가 적은 암은 치명성 발휘를 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군대가 보급을 빵빵하게 받으면 민간을 약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민간한테 물건을 줄 거 아닙니까? 보급을 못 받으면 왜 돼요? 민간한테 약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암은 주위 조직을 침해내가 혈류를 뺏어 먹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이성 간암 경우에는 자 여기 저에코 또는 폐암이나 런캔서나 브레스트 캔서나 저에코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가 저에코 때로는 아이소에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종괴가 레피드 그로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형 부분에는 암세포가 밀집돼가 저에코가 나고 센터 보면은 블라스프라이가 나빠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생기면 고에코가 되고 안 부분에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되면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괴의 변연에 저에코가 생기는 놈들은 대체로 다 나쁜 놈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책을 보면 이 헬로의 구별을 HCC는 헬로가 얇고 메타세익 헬로는 헬로가 두껍다한데 두껍다 얇다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래 주관적인 요소를. 그래서 사실 그가 구별을 했고 제일 좋은 거는 결절의 크기가 중요해요. 이 HCC가 헬로를 생기려고 하면 적어도 2cm는 돼줘야 돼요. 최하 1.5cm. 그래서 종괴가 2cm 이상 되는데 2cm나 1.5cm 미만에서 헬로가 있을 때는 HCC보다는 메타세스를 생각해 줘야 되죠. 자, 그렇죠. 예.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어제하고 오늘의 결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해망조마입니다. 해망조마 나는 처음에 이제 진단나 영상이야 책을 보니까 해망조마 보고 있는데 머리가 찌그러져 갔어요. 해망조마는 간내 무삼 바스큘라리가 혈관의 뭉치다. 그런데 작을 때는 고에코, 좀 커지만 믹스드 에코, 리버 시로시스 할 때는 아이소 에코, 저에코, 때로는 해망조마가 변성이 되면 마지널 스트롱 에코. 그러면 뭐예요? 고에코, 저에코, 믹스드 에코, 아이소 에코 모조리 다 병 하나에 질환 하나에 에코 안 하면 얼마나 좋은데 다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초음파나 CT나 MR은 이 해부학적, 병리학적 구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죠. 자, 해망조마가 왜 고에코느냐? 이 안에 무산 바스큘라 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죠. 그 혈관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빔이 해망조마를 지나가면서 그 무산 혈관하고 여기 해놨죠.
바스큘러 레이크하고 엔도셀리움 커넥티브 티슈의 음양 계면차가 의해서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고에코, 딱딱해가 고에코가 아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바스큘러 레이크가 크지만 에코제네시스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혈관 내각이 커지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에코가 떨어져야죠. 자, 그러면 바스큘러 레이크가 클랩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가 올라가면 내려가죠. 왜냐하면 음양 계면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스큘러 레이크가 적정한 수준이 있어요. 이제 바스큘러 레이크 커져도 에코가 떨어지고, 바스큘러 레이크가 클랩스 돼도 떨어지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 됐죠? 그렇게 변성을 일으키면 무조건 에코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망지형의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는 변성을 일으키고 페리페라에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죠. 마지널 스트롱 에코로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해망지형의 내부는 변성이 되는데 바깥쪽의 테두리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형 고에코 내부 저에코가 되는 거죠. 자, 이놈이 정상 리브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주위가 시로시스 되어버리면 패티 리브 되면 이 고에코가 주위하고 완전히 섞여버리니까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저에코 그냥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 때로는 뭐 아이소에코가 되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신장에 대해서 묻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보시면 콜텍스, 메줄라, 중심에코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신장이 누가 강의할 때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는 지방 침륜이 있어가 고에코로 보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방의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신우 주위에, 신우 신배 주위에 지방의 침륜 때문에 있습니다. 틀리면 되죠? 왜 틀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장은 피질, 수질, 중심에코 복합체가 있습니다. 피질은 왜 고에코로 보이냐면 피질은 사고체가 있고 여기에 프록시멀 컨버레 튜블, 디스탈 컨버레 튜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위에는 소프트 커넥티브 티슈가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글로메룰러스, 프록시멀 컨버레 튜블, 디스탈 컨버레 튜블을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돼가 고에코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소아에서는 이 아주 신생아나 소아에서는 콜텍스가 별로 고에코는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글로메룰러스가 작거든요. 숫자는 똑같은데 글로메룰러스가 글로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우리 리날 셀시에는 대부분 여기에 프록시멀 컨버레 튜블에서 생깁니다. 자, 메줄라가 저에코 되는 것은 메줄라는 쉽게 말했으면 이 컬렉팅 닥터로 구성되죠. 호모지니어스는 닥터 시스템 안에 플루이드가 들어있죠. 소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음파가 잘 통과해가 저에코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심에코 복합체는 도대체 뭐로 구성되느냐? 신우가 있고 신배가 있죠. 그 다음에 신우, 신배 주위에는 혈관, 림프관, 결합조직, 신경조직 이런 것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음파가 이 신우, 신배하고 주위를 통하면서 무수하게 음양계면차에서 반사를 해가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우 주위에 지방에 의해서 고에코가 아니고 신우, 신배의 주위에 여러 가지 커넥티브 티슈, 팻, 혈관, 림프관 여러 조직의 구조물을 통과하면서 때리면서 반사가 되가 고에코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신우가 신배가 늘어나면 소변으로 채우면 중심에코 복합체는 에코가 왜 됩니까? 떨어지면 올라옵니다. 떨어지죠. 당연히 물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혈관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리날 베이니 딜라테이션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하지 않나요? 자, 림프관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주위 결합조직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갈 것 같지만 내려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심에코 복합체 고에코라 하는 것은 초음파가 이 신호신별을 통해서 무수한 음향 계면에 의한 반사로 고에코인데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어버리면 페이시한 에코는 반사 에코보다 약하죠. 쉽게 말하자면 저 올림픽의 육상의 꽃이 400m 남자 리레이죠.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늘 우승하는데 한국 국가대표 400m 리레이 선수를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 출전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 대표팀 예선 탈락이 되죠. 예선 탈락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 명이 열심히 달렸는데 한국애가 못 뛰면 예선 탈락 당연한 거죠. 저 경상도 지방에 조만한데 한 30명 되는 학교에 공부를 아주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어가 이 애가 서울의 대원외고에 전학하면 가가 원래 대한민국에 1등 같으면 대원외고에서 1등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원외고의 평균 성적을 깔아먹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날고 기는 데 가가지고는 이렇게 결국은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된 병을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하거든요. 신우 지방 주위 지방 정체인데 그렇게 되면 중심 에코 복합체의 에코가 떨어지게 되죠.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초음파 에코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시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리날 시스트는 리날 튜브를 쓰시는 겁니다. 헤파틱 시스트는 바일닥트에서 쓰시는 거죠. 바일닥트 딜라테이션. 근데 시스트가 보통 우리가 실질에 생기면 우리 감별이 쉬운데 문제는 이제 신우 주위에 시스트가 겹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 몸은 3디멘전인데 영상은 2디멘전이죠. 영상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경계가 좋은 무에코 병변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걸 파라펠비시스라고 합니다. 방신호 낭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호주의 림파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면 이렇게 이제 중심에코 복합체 내에 뾰족뾰족하고 일레귤러한 멀티플 아네코에 계십니다. 요거는 페리펠빅 시스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림프관 닥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렇게 혈관이 이 시스트, 이거 림프관도 딜라테이션 되면 중심에코 복합체 무에코로 보는 거죠. 자, 어제하고 오늘 아주 초음파의 기초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초음파는 우리가 영상은 바로 이 조직의 반영이죠. 그리고 영상이학과는 우리말로 하면 그림자 이학과.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정하는 학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초음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을 보고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추정하는 학문이 영상이학과예요. 초음파는 특히 재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영상을 보고 내가 그걸 본질이 뭐냐를 추정하죠. 그래서 초음파의 하수는 어떠냐? 초음파를 하면서 쭉 가면서 리버에 메스가 있구나. 그러면 CT 오다트님 이 사람은 아주 하수죠. 이제 중간급 되면 리버에 메스가 있고 세그멘트 5번에 있고 경계는 어떻고 에코는 어떻고 칼라 혈류는 어떻고 여러 가지 소견을 이제 종합해가 분석을 해가지고 질환은 임프레션은 HCC 같다.
이렇게 이제 내는 사람은 중국 아주 고급 어떤 사진을 보고 이거는 HC 같은데 CT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MR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그걸 추정하고 나중에 소견을 보고 내가 추정했는 소견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술했을 경우는 수술 소견을 또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봤는데 이렇게 나왔구나 이래 하는 사람은 세상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대구의 서수지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 CT, 초음파, MRI뿐만 아니고 영상의학인데 병리를 다루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영상 소견을 해설할 때 병리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 나왔는데 CT인데 병리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병리는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굉장한 분이거든요. 근데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65세에 고마 돌아가셨어요. 참 대단한 존경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굉장히 영상의학과 시입니다. 대구가 왜 영상의학과 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김순용 쌤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평양이대 나오셨어요. 평양이대 나오고 영상의학교에 대간대 6.25 때 월남했어요. 왜 월남에 김일성이가 공산당이 싫어가 내려왔는데 대구까지 필요했는데 다시 또 전쟁 끝나고 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진보다리 쌀까 싶어가 안전한 대구에서 네, 그래서 경북의대 교수님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탁월한 영상의학을 썼는데 CT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희대학의 조영식 총장님한테 부탁해가 경희대학이 우리나라 최초로 CT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보다 경희대학 2년 전에 CT가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CT가 새로운 진단 그죠. 내 동기들도 막 영상의학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희대학 많이 갔어요. 우리 대구의 경북이대 선생님들이 이분이 경희대학 가니까 내 동기들 경희대 내과도 경희대 영상의학 경희대 막 그때는 막 경희대학이 CT의 메카가 됐죠. 그리고 우리 대구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김순용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수지 선생님뿐 아니고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영상의학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는 영상의학과가 굉장히 셉니다. 나도 우리 독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영상의학을 할 때 공부를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 김순영 아주 살아 있습니다. 대단한 참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초음파는 병리를 알게 되면 영상의학의 지식이 깊어집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